안녕하세요. 다육과 함께하는 행복의 시간입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더워졌어요. 한 30도 정도 되고, 이제 여기 다육 키핑장에 와서 보니까는 햇빛에서는 이제 땀이 나고, 뭐 작업하기가 좀 힘드네요. 오늘은 이렇게 이제 장마도 멀지 않았고, 날씨도 점점 더워지고 그러면은 이 다육이가 물론 더운 지방에서 사는 식물이긴 하지만은 또 밤에는 되게 시원한데, 우리나라는 기온이 올라가면서 습도도 올라가니까 이 다육이가 굉장히 습도에는 이게 취약한 성질이 있어가지고 병이라든가 뭐 또 여름 이렇게 기온이 높아가면 충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다른 유튜브들이나 이런 걸 보거나 그러면 이제 방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방제를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옳고, 뭐 가정의 베란다나 이런 데서 몇 개를 키울 때는 사실상 이 다육이는 충이라는 병이 별로 없어요. 사실상 다른 식물에 비해서는 거의 없는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특별히 뭐 방제를 할 필요나 이런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베란다에 한 10개, 30개 키운다 그러면은, 깍지벌레 있는지 유심히 잘 살펴보고, 그때그때 잘 처리하고, 그리고 특별히 그리고 또, 이렇게 농약이나 이런 거에서 또 거부감을 많이 갖고 계신 분도 있고, 농약이 또 조금 이렇게 파는 데도 없어요. 그렇게. 농약은 전에는 이렇게 참 자유롭게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신분을 꼭 제시를 하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사도록 되고 인터넷 판매도 안 되니까는 친환경 제재 같은 경우 농약이 아닌 친환경 살충제라든가 살균제 같은 거는 이제 인터넷으로 살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조그맣게 할 때는 그런 게 또 가능을 하지만은, 이게 엄청 많이 하거나 이런 키핑장에서 미식 재배 같은 걸 하게 되면은 그런 걸로는 효용이 떨어지고 또 엄청 부지런해야 됩니다. 이게 농약으로 한 번 칠 것 같다 그거는 서너 번 이렇게 해야 되니까는, 이게 취미로 하는 게 아니라 노동이 돼 버릴 수도 있는 거고, 일일이 하려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렇게 하거나 이런데 키핑장에서 키우면 나뿐만 아니라 내 거는 안 친다 하더라도 이 남의 거한테 이런 병이라든가 이런 충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는 방제를 꼭 해야 됩니다. 이게 방제를 안 하면은 이 남한테 또 피해를 끼칠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근데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거 이렇게 보면은 이 농약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그런지 올바른 사용이라든가 농약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 제대로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농약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농약은 다른 봉투에 담아 있는 거든 이런 물이든 상관없는데, 파란색 뚜껑 있는 거는 살충제죠. 살충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핑크색, 분홍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분홍색은 살균제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살균제라고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없는데, 이제 제초제 같은 거는 보통 노란색, 이런 걸로 많이, 노란색 뚜껑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첨가제라든가 생장 조절제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통 흰색 뚜껑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요런 걸로, 그러니까 농약이 정확하게 사용 모른다 하더라도, 일단은 빨간 거라든가, 아니 분홍색, 핑크색 그게 포장이 돼 있으면은, 이거는 균을 없애는 거다. 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테리아, 소위 말하는 박테리아라고 하는 세균이 있고, 그다음에 포자성 곰팡이성 균이 있는데 약재가 좀 틀린데, 박테리아라고 하는 세균성 병에 걸리면은 무슨 마이싱이라고 써 있는 거, 그런 거를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일반 곰팡이성 포자성 그거는 아미노 마이신 계열이 아닌 다른 계열을 써야 되겠죠.
그 여기서 제일 오늘 그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이 농약을 사용을 하시면은 꼭 그 설명서를 꼭 읽어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농약을 사용하면서 잘 설명서를 안 읽어봐요. 설명서를 안 읽어보고 남들이 이거 쓰니까 남들이 다 뭐 깍지벌레하고 메모도 쓰고 보통 뭐 베노민이라든가 살균제 그런 건 베노민이라든가 뭐 다이세멈 45 같은 거 쓰니까 남들이 다 쓰니까 그거 쓰나보다 해갖고 쓰는데 이게 보통 뭐 가전제품이라든가 뭐 핸드폰 이런 거는 뭐 한 50페이지, 자동차는 한 200페이지 정도 이제 사용 설명서가 돼 있으니까 그 읽기 힘들어갖고 못 읽는다 그러지만 이거는 한두 장밖에 안 되죠. 한두 장밖에 안 되니까는 앞뒤로 그 포장지 앞뒤로 돼 있고 이거는 요새는 이렇게 붙여가지고 또 몇 장 돼 있고 그런데 어쨌든 뭐 이 읽어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걸 꼭 읽어보시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보통 어떤 데다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뭐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이게 이렇게 보면 품명명이라고 그래가지고 재료가 뭐냐 그다음에 뭐 이렇게 돼갖고 살균제 나-1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 그다음에 뒤에 뭐 어떤 주의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용량이라든가 적용 해충 병해충 및 사용량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씩 읽어보시고 그렇게 사용을 하십니다. 대부분 이거 읽어보지 않고 사용하시는 것 같아 갖고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뭐 이거는 다육 키우는 거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이렇게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전에는 그 어떤 네거티브 시스템이었어 가지고 농약에서 이제 유해 성분이 일정량만 안 검출이 되면은 뭐 농산물에 대한 그 농약 기준이 통과되었었는데 지금은 PLS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포지티브 리스팅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뭐 적용 병해충 그러니까 작물이 어떤 작물에다가 뭘 사용해야 되느냐 이렇게 딱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작물명이 안 나오는 거를 갖다가 이 농약을 사용을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베놈이 이게 우리 다육이는 먹는 게 아니어서 그런데 뭐 우리 먹는 다육이도 있죠. 먹는 다육이도 그 뭐 알로에라든가 뭐 와성 종류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거는 천년초, 백년초라든가 뭐 먹는 것도 꽤 많이 있어요. 다육이도. 근데 그 다육이의 에케베리아를 우리 창이라고 그러는 거가 이게 이건 나중에 이제 한번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제일 그 밑에가 이제 종이고 그다음에가 이제 속이고 그다음에가 이제 과라는 이런 분류 방식 이런 린네의 이제 그 분류 방식을 따르고 있는데 이게 돌나물과죠. 돌나물과에 속해 있고 뭐 다른 거 백학과에 있는 뭐 다육식물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게 있지만은 하여간 어쨌든 이게 이제 먹는 거에는 이 농약 자체는 그 한국작물보호협회라고 그러는 그 사이트에 가면 농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고 그다음에 그 PLS 시스템 그 농약의 검출에 대한 그런 거는 식품안전청에서 관리하고 그 식품안전에 대한 그 기축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육이도 먹는 거는 이걸 쓰면 안 되죠. 이런 거 먹는 다육이에는 다육이의 작물명이 써도록 되는 작물명에 다육이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는 이걸 쓰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 수입 농산물에 적용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은 올해부터는 그 유예 기간을 뒀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뭐 모든 농산물에다 적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적용 작물명에 써 있는 거는 일정한 양만 검출이 안 돼. 유해 성분이 일정한 양만 검출이 안 되면 되는 거지만은 여기 적용되지 않는 거로는 굉장히 엄격한 과학적인 의미로는 사실상 거의 불검출에 가까운 양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kg에 0.01mm 그람이 이제 검출이 돼야지 되도록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과학으로 과학적인 어떤 숫자로 표시됐을 때 의미가 있는 거고, 사실상 불검출을 요구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 농약을 갖다 이 다육이나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한다고 그래도, 지금 농약은 다 대부분 거의 저독성이에요. 소위 말해서 제초제를 빼놓고는 이게 독성을 표시하는 거 보면은 저독성, 그다음에 고독성, 맹독성 이렇게 되는데, 고독성도 제초제 빼놓고는 못 봤어요. 다 저독성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이게 저독성은 독성 자체도 적지만 또 방광기도 짧고 그래가지고 뭐 사람 몸에 그렇게 뭐 해롭다고 그렇게 뭐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이렇게 이게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이런 농약에 대해서 저항성을 가지기 때문에 교차 살포를 해야 된다는 말을 주로 하는데, 교차 살포라는 개념이 이제 한 가지를 계속 쓰지 말고 이제 뭐 이것저것 쓰라는 뜻인데, 그게 교차 살포를 뭘 기준으로 교차 살포를 해야 되느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분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한 걸 좀 설명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는 재료가 뭐냐, 그러니까 상품명은 베노민이라는 어떤 상품명인데, 우리 재료가 뭐냐, 여기 상품명이 재료하고 똑같죠, 베노민이라고. 근데 이 한국작물보호협회에 이제 베노민 월 재료명을 갖다가 이제 베노민을 하면 이 베노민을 사용하는 농약이 한 20가지는 돼요. 그중에 뭐 이름이 다 브랜드명은 다 다르겠지, 상표명은.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제일 또 많이 쓰는 게 벤네이트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재료는 베노밀입니다. 재료는 품목명은 베노밀이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베노밀을 쓰고, 그 다음에 또 벤네이트를, 그 다음에 이제 교차 살포한다고 벤네이트를 쓰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교차 살포가 아니죠, 그거는. 똑같은 거를 계속 뿌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도 또 더 중요한 거 이제 이 살균제는 보통 어떤 식으로 이제 살균을 하느냐, 그게 이제 작용 기작이라는 건데, 그게 베노밀은 나-1이라는 작용을 통해서 살균 효과를 나타낸다고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이것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보통 살균제는 가나다라로 표시되고, 살충제는 1, 2, 3, 4로 표시되고, 그 다음에 제초제는 뭐 ABCD 이렇게 표시되는데, 앞단위가 뭐 이것까지 외우시는데, 참고적으로 얘기한다면 가 같은 경우에는 핵산 분열을 방지하는, 핵산 합성을 방지하는 거고, 이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포 분열을 방지하는 거고, 다 같은 경우에는 균이 호흡작용을 하는 걸 방해해갖고 이제 그걸 하는 건데, 우리가 또 다육이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다이제멘 45 같은 거는 이 농약이 닿는 점착, 말이 어려운데, 농약이 닿는 점을 갖다가 이제 갖다가 이렇게 막을 형성해갖고 하는 다점 점착작용이라는 걸 통해갖고 이제 한다고 돼 있는데, 뭐 그런 용어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교차 살포, 그러니까 이 한 가지 농약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균이라든가 충이 어떤 저항성을 갖게 되는 걸 막으려고 그러면은, 이 어떤 식으로 해서 균을 죽이고 있느냐, 균을 죽이느냐, 충을 죽이고 있느냐, 그걸 갖다가 이제 하려고 그러면 이 작용 기작이 다른 거를 사용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작용 기작을 하는가를 봐가지고,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뒤에만 잘 읽어보셔도 그게 되는데, 여기는 어디에 표시되어 있냐, 여기 있는데, 저항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농약을 3회 이상 연용하지 마시고 작용 기작이 다른 제품과 번갈아 살포해 주십시오, 이렇게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료가 다른 걸 쓰라는 게 아니고, 저항성 문제를 예방하려고 그러면 이
살균을 하는 방식이 다른 걸 사용하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이런 걸 한번 읽어 보셔 갖고 사용을 해야지 올바른 사용제입니다.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전에는 많이 있었던 이렇게 메모드라고 이 깍지벌레인데, 이 깍지벌레의 메모드의 작용은 눈이 나빠져가지고 노안이어가지고 이게 잘 안 보이는데 뭐라고 썼는지 여기 조그만 글씨로 써가지고 잘 모르겠고 안 보여갖고 안 보입니다. 잘. 여기 보면 요새는 또 이게 새로 나온 건 아니지만 한 몇 년 됐는데 이제 킬충이라는 거를 또 이 깍지벌레하고 말씀드린 건 16-4A라는 방식으로 살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뭐 깍지벌레도 여기 보면 되게 많아요. 뭐 주머니 깍지, 화살 깍지, 굴 깍지, 뭐 꽃노랑 벌레도 있고 가루 깍지, 무슨 깍지, 진짜 깍지 뭐 그런데 그러니까 요런 걸 갖다가 이제 방식, 그러니까 요런 살균이면 살충, 그리고 살균 살충 이런 거 갖다가 하는 방식을 갖다가 잘 보셔갖고 어떤 정성 문제를 예방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살충제하고 살균제를 자꾸 치기가 좀 힘들죠. 그래가지고 하면은 그러면 살충제를 보통 같이 쳐요. 근데 같이 치는데 여기 농약 뒤에 읽어보면 대충 같이 치지 말라고 쓰는데 이제 따로따로 한다 그러면 뭐 어느 게 먼저를 해야 되느냐고 보면은 살균제를 먼저 치는 게 아니고 살충제를 먼저 칩니다. 왜냐면은 보통 살균은 매개체를 통해서 해요. 특히 바이러스성 질환 같은 건 완전 매개체가 없으면 바이러스가 걸리질 않죠. 사람도 뭐 마찬가지고 이번에 팬데믹 일어났던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뭐 매개체가 뭐였느냐 막 논쟁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매개체 대부분 충을 통해서 이제 균이 이제 옮기니까는 동시에 살포를 하든가 아니면 충제를 먼저 뿌리고 그다음에 균제를 뿌리는 게 순서입니다. 균제를 먼저 뿌리고 충제를 뿌리는 게 아니고 충제를 먼저 뿌리고 그다음에 균제를 먼저 뿌립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이제 이걸 갖다가 하면 효능을 높이기 위해서 보조제로 쓰는 게 있어요. 보조제로 쓰는 거 있는데 그게 이제 보통 식물에는 이렇게 우리도 두들려 같은 건 특히 많지만 이제 보통 분가루가 있죠.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분가루가 없더라도 다 왁스층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농약 그냥 뿌렸는데 왁스층이 두꺼워 갖고 그러면 농약이 묻어있지도 않고 또록 굴러버리고 들어가지도 않고 그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까는 어떤 농약이든지 농약 성분은 농약의 유효 성분하고 이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계면활성제가 왜냐면은 비눗물이죠. 비눗가루든지 비눗물이든지 하여간 계면활성제. 여기도 보면은 여기 유효 성분이 어쩌고 20% 들어가 있고 두 가지 합성인데 하나는 3.3%, 하나는 20%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계면활성제랑 뭐 이런 거 방부제, 부동제, 뭐 어쩌고 증점제, 중량제 어쩌고 했고 그냥 물하고 비눗물이라는 얘기예요. 쉽게만 해서. 그다음에 썩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76.7%가 이거는 근데 어떤 거는 이 루톤 같은 거는 보통 이거 뿌리 잘 내리라고 하는 루톤은 유효 성분이 이런 거 호르몬제는 나중에 또 설명할 드릴 게 있는데 이 호르몬제는 이게 유효 성분이 0.4%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가 다 99.6%가 비눗가루하고 그 다음에 밀가루 그런 거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거 호르몬제, 루톤 같은 건 호르몬제인데 호르몬제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할 게 있고 이 농약에 대한 이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 첨가제를 또 쓰고 있습니다. 첨가제 쓰는데 아까 말한 듯이 이 작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코팅, 왁스층이라든가 이런 분가루 같은 걸 씻어내야지 이제 효용이 되니까 그런 거를 잘 씻어낼 수 있게 이 농약에 첨가된 것보다도 더 잘 씻어내고 붙으면 안 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첨가제를 씁니다. 보통 쓰는 게 이 베노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약간 침투성
침투성이에요. 침투해가지고 어떤 살균 처리를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거고, 다이세멘 같은 거는 이제 도포제 형식인데, 도포제 형식의 그거는 보통 카계열입니다. 카계열 이런 건데, 그런 경우에는, 도포제인 경우에는 이 첨가제가 왁스제로 되어 있어요. 왁스. 그러니까 이렇게 물로 떼서 지운 다음에 그 다음에 왁스층을 형성해 떨어지지 않아야지 이게 효용이 높아지니까는. 그러니까는 왁스 일종의 파라핀이죠. 파라핀 촛농 밑에는 어떤 그런 거는 이제 이 표면에 입히도록 하는 거죠. 약을 갖다가 뿌린 다음에. 그래가지고 빗물 보통 5시간 정도가 지난 다음에 비가 와도 뭐 어느 정도 이제 빗물이 안 씻겨 내려간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 왁스층을 형성하는 건데, 보통 침투성 있는 농약에는 또 이 첨가제가 틀려요. 첨가제가 어떤 거냐면 침투제 하는 거는 그 식물의 세포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게 침투를 하니까, 그 침투를 해 가지고 또 그게 그 농약도 침투한 걸로 끝나느냐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기느냐, 잎해 줬는데 뿌리로 옮기느냐, 이게 이행성이죠. 그 다음에 뭐 얼마나 용량을 줬는데 그게 많이 퍼지느냐, 이게 확산작용이 있느냐, 뭐 그런 확산작용이나 있거나 뭐 이런 거라든가 이행성이 있거나 그러면 농약이 점점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게. 근데 그 첨가제도 마찬가지. 첨가제도 그 파라핀 첨가제가 제일 싸고, 그 다음에 이 부스타라고 그러는 거는 그 침투에서 이행해서 확산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똑같은 농약을 3g을 했으면 5g을 뿌린 거나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침투에서 이행해서 확산을 하니까. 뭐 그러니까 여기의 기능을 보면 뭐 여기 약효 증진 효과를 해갖고 어디에 지금은 잘 못 찾겠는데, 뭐 하여간 그 침투 확산 이행 효과가 있다고. 그러니까 농약도 이렇게 아까 말한 카계열이라든가 이런 계열의 농약을 뿌렸다 그러면, 이거는 뭐 다육이 방지하고는 상관이 없지만은, 우리가 농약의 농산물을 이렇게 납품을 하면 제일 잘 걸리는 것만 걸려요. 뭐 수박이나 이런 거는 뭐 보통 7kg, 막 큰 거는 10kg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 10kg에 묻어있으면 얼마, 그것도 벤질벤질 해가지고 농약 뿌려봤자 다 흘러내리고 접착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수박 같은 건 농산물 농약 잔류 검사에도 걸리지도 않아요. 이게 제일 잘 걸리는 게 이제 뭐 털이 있어가지고 붙으면 잘 안 떨어지는 거, 깻잎이라든가 뭐 같은 거, 이런 거는 단골로 걸리죠. 했다 하면 대부분 그런 걸리는데, 농약이 한 미세한 털 같은데 붙으면 그게 안 떨어지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게 가볍고. 근데 이게 보통 이제 농약이 뭐 잘 시추라고 그러는데, 이 카계열이라든지 뭐 타계열 이런 농약은 잘 퐁퐁 풀어갖고 잘 시추면 또 잘 닦이갖고 없어질 수도 있지만은, 이게 침투해가지고 이행하는 농약을 뿌리면은 아무리 거품면을 퐁퐁 풀어서 잘 한다고 해도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퐁퐁 풀어서 닦거나 안 닦거나 농약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 세포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뭐 세포를 다 조각조각 내가지고 닦아내지 않는 이상은 소용이 없는 거죠. 대신에 그런 농약은 방광기, 그러니까 효능이 반으로 줄어드는 그걸 갖다 이제 방광기라고 그러는데, 그 방광기가 굉장히 짧아요. 방광기가 굉장히 짧아가지고 금방금방 효과가 이제 약효의 유해 성분이 금방금방 없어지도록 이제 설계가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 이런 거, 이걸 오늘 설명된 걸 요약을 하면은, 농약을 사서 사용을 하시는 분은 한번 이 설명서를 한번 잘 보시고, 그 다음에 교차살포라는 그런 개념이, 우리가 뭐 이 베노밀이라든가 뭐 이런, 그러니까 상표가 다른 농약을 치는 게 교차살포가 아니고, 살균이면 살충을 하는 방법이, 살충도 즉시 해가지고 소화기관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 충도 벌레들도 다 이게 뭐 하면 소화기관을 갖다가 이제 그 말라붙게 해서 갖고 죽이는 것도 있고, 뭐 호흡을 못하게 해서 죽이는 것도 있고, 뭐 성불구를 만들어서 죽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가 작용 방법이 다른 걸 갖다가 이제 사용을 해갖고 그 사용하시는 게 그 살포 교차, 그러니까 그 저항성을 예방하는 방법이라는 걸 갖다가 이제 그게 핵심 내용이고, 그 올바른 농약을 사용하셔가지고 다육이도 건강하고, 그다음에 사람도 즐겁고 행복하고 그렇게 행복한 다육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